핵무기 24기를 실은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드나드는 상황을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악몽 중의 악몽일 것입니다.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다음 22대 선거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는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주를 저지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주최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았던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무려 139건이라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초유의 선거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던 21대 4.15 총선의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사실. 둘째, 서울, 인천, 경기의 민주당 후보와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63대 36으로 획일적인 개표 결과가 나왔던 사실. 당시 통계물리학 박사인 박영하 교수는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1000개 모두 앞면의 동전면이 나오는 것에 비견될 만큼이나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셋째,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 문제가 제기되었었던 사실. 부유군의 선관위에서 분류기를 작동시켰더니 예컨대 처음에는 700대 300으로 나왔던 분류 결과가 이것을 다시 돌렸더니 500대 500으로 나오고 또 다시 돌렸더니 300대 700으로 나오는 식으로 오류투성이었다는 내용을 월간조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넷째, 중국의 개입설이 제기되었고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건이 여러 발견되었고 삼립 빵박스에 표를 담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었다는 사실. 선관위가 투표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심각한 부실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국민 3명 중 1명꼴로 4.15 총선은 부정한 선거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파이낸스 투데이가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 코리아에 의뢰해서 2021년 10월 6일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2.3%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3.3%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다수의 국민들이 선관위를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째,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 둘째, 차기 22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불신을 오히려 증폭시킬 만한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또다시 지난 4.15와 같이 선관위에 대한 의심을 반복되게 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돼서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이 문제를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해서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해킹 2건, 악성코드 감염 1건, 이메일 유포 5건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에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사이버 위협정보, 해킹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면서 선관위 IP에서 해킹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 PIP, 경유지 IP까지 그리고 해킹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시도의 주체는 북한 정찰 천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로 추정됐습니다. 셋째, 중앙선관위원회는 국정원의 경고를 일체 대응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의 해킹 경고 이메일에 해킹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정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변명했습니다. 보안 업무 관리 규정에 의해서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것을 딱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앙선관위 이자들의 보안 점검 거부는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일부러 해킹을 당하고 싶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들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하는 행동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북한 해킹 공격의 목적은 첫째, 선거인 명부의 획득, 둘째, 투표 및 개표 조작, 셋째, 선거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선관위 입회하에 보안점검까지 거부해버렸다. 심지어는 보안 전문업체 컨설팅까지도 거부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선관위 이런 태도가 납득이 되십니까? 선관위 이런 태도가 언론에 조명되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이 뜻밖의 대단히 수상합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아직 민주당이 심어놓은 위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이 선관위를 적극 옹호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만하지만 문제는 그 반응이 좀 너무 오버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의 선관위를 옹호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정원이 북풍몰이를 하면서 독립국가기관인 선관위에 개입하려고 한다. 둘째,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과 행안부가 선관위의 정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해킹 부대의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인데 이들이 선관위를 털려고 했다면 첫째,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둘째, 실제로 털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죄가 있는 자들이 원래 더 큰 소리치고 더 심하게 아니라고 방어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법인데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수많은 의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집단적으로 나서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좀 수상쩍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의 지지율 80% 이거 순사기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링컨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문재인이 받았던 그 80%의 지지율은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여서 받은 지지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문재인은 영원히 속이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도 제대로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있다는 것이 문재인에 대한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일시적인 인기를 쫓은 자의 말로를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지금 민노총 간첩 사건에 관한 뉴스가 마땅히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이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북한 주사파 간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득식을 하다는 것에 하나도 놀라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이 가슴 아픈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소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민노총 간첩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가슴 아픕니다. 뭔가 모를 기분 나쁜 복선을 보는 것 같아서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셋째, 유사시 이 나라의 기간산업과 군사기밀을 이용해서 북한의 공격에 호응하려는 주사파 간첩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남이 월맹에게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간첩이 발견된 곳은 민노총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간첩들이 북한과 암약하면서 이 나라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을지 도대체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가슴 아픈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보이는 적은 두렵지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암약하는 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두렵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환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국가정보원과 검경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간첩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상상을 훨씬 초월한 가공할 만한 일들을 벌여왔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민주노총에게 구체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했습니다. 둘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 소속, 정당, 지역구,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민노총 소속 간부들이 북한에 보고서 형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 간부들은 2021년 2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유류탱크, 비행기 경납고와 활주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정찰기 이착륙 장면 등을 촬영해서 2021년 6월 북한에 보고했습니다. 넷째, 민노총에서 암약한 간부들은 북한 지령에 의해서 평택 화력발전소, LNG 저장탱크, 평택 부두, 미군 2함대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본부 등 경기도 화성 평택의 주요 국가기관시설, 군사기지 정보를 수집해서 유사시 이 시설들을 마비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째, 북한은 청와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통치기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을 두텁게 하며 정보선을 늘리라는 지령문을 민노총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들과 접촉한 주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섯째, 민노총 간부들은 2018년 9월 초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당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우리는 하나라면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주문하던 시기였고, 그해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 잇따라 발표됐던 시기인데, 이른바 남북 화해 모두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북한 대남 공작 부서는 문재인 청와대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한 작전을 암암리에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나열한 6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심지어 촛불 집회나 민노총 데모 시위와 이태원 사고 규탄 촛불 시위에서 사용할 반정부 구호 문구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해 지령문을 내려보냈고, 민노총은 이 지령문에 적힌 그대로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는 것인데, 이 경악스러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고 괴이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노총 간첩 사태에 대해서 차마 국회의원 신분으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지 거의 꿀먹은 덩어리 수준으로 별 말이 없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지금 국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게 방송하지 않고 민노총과 민주당의 편파적인 방송을 일삼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수신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데 대해서 최근 수신료 납부 거부를 번거롭게 하는 법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내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무려 2,540명이나 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없었는지, 이것만으로도,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래도 혹시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뭔가 냄새가 진동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민노총 간첩들,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KBS, 그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어떻습니까?